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차트가 뭐 거의 예술이죠. 와, 차트가 예술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움직임, 와, 예술입니다. 저는 이제 익숙한 움직임입니다만은 초심자들이 봤을 때는 예술이죠, 뭐. 그리고 이 정도만 움직여도 이제 뭐 그 정보방이라든지 뭐 이런 알림, 뭐 뉴스 사이트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엄청 옵니다. 뭐가 오냐? 뭐 1억 달러 청산, 뭐 1.7억 달러 청산, 2억 달러 청산. 최근 1시간 동안 뭐 몇억 달러 청산. 오늘 엄청 날라왔죠? 네.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다 청산당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래서 이런 거 나올까봐 어저께 고배열 조심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고배열들 이런 데서 다 죽어요. 반복되는 패턴이죠. 네. 자, 어쨌든 뭐 예술이에요. 단기 움직임 예술이고. 근데 이제 정작 움직임 폭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5%도 안 되고 4.8. 그래도 고배율은 이제 다 죽을 만한 사이즈죠. 20배 이상 고배율은 뭐 다 가는 거지 뭐. 어쨌든 반갑고요. 오늘 덕분에 좀 할 얘기가 많아졌습니다. 김재현님, 저만 목소리가 안 나오나요? 네, 님만 안 나옵니다. 고양이가 이거 엎으려고. 너 이거 또 엎으려고. 어? 이거 키보드 고장났. 키보드가 결국 고장 나가지고 완전 고장 난 건 아닌데 뭔가 이제 시원찮아져가지고 새로 하나 사서 똑같은 거 사서 배송을 시켰고 오늘은 그냥 하겠습니다. 완전 고장 난 건 아니라서 할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실시간 지금 1시간 봉 보고 계시는데 지금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서 현재 가격은 10만 지금 4천이죠. 10만 4천. 이 10만 4천 가격은 어저께 이제 삼각수렴 돌파하기 전 가격대죠. 네.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이에요. 원상복귀죠, 사실상 뭐. 그래서 큰 차트에서 지금 상황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종가 마감들 다 이루어졌죠. 오늘 아침에 어제 예고 드렸었는데 정리해보죠. 일단 주봉부터 보시면, 자, 주봉 마감은 잘 됐습니다. 지난주에 못 뚫고 마감했던 역대 주봉 종가 기준 마지막 저항선인 104,463 정확하게 못 뚫고 막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늘 아침 9시에 마감한 거 나가서 마감했습니다. 근데 나가서 마감한 이후에 이제 빠졌죠. 좋게 마감한 이후에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또 너무 많이 빠지지 않고
지지 구간이었던 10만 2천대 자리에서 또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10만 4천대입니다. 어쨌든 현재 위치는 여전히 뚫고 마감한 라인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월요일 실시간 지금 상황으로는 썩 좋은 위치는 아닌데 뭐 너무 멀지 않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시작했고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7일 동안 움직일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아직 큰 문제는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순조로운 그림으로 이제 가고자 한다면은 좀 조정이 주중에 이어지거나 좀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결국은 주말 되기 전에 혹은 주말 정도까지는 이 해당 돌파한 라인, 돌파해서 마감한 라인 104,463 위로 다시 이제 올라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멀지 않기 때문에 아직 뭐 호들갑 떨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도 혹시 나올 이제 하락적 변수에 대해서 적당히 체크하면서 이번 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은 이제 잘 풀리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지금 확인되는 부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에 확인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부분 이거 이러다가 주봉 회복 못하고 주봉 나가리 나면서 빠지겠는데 조정 나오겠는데 뭐 이런 부분은 지금 주봉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더 작은 차트 더 작은 차트들에서 이번 주 내내 확인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주봉 마감 자체는 좋았어요. 그리고 일봉도 마감 자체는 좋았습니다. 일봉도 역시 역대 마지막 저항선까지 올라간 이후에 뚫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봉의 역대 마지막 저항선은 106,143이죠. 당연히 무조건 종가 기준이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뚫어서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지지가 깨지는 거가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실시간 내려가 있죠. 여기까지 내렸었어요. 근데 이만큼 좀 반등한 상태지만 여전히 한참 올려야 되죠. 주봉은 10만 4천 얼마까지 올려야 되지만 되게 가깝지만 거의 지근거리지만 일봉은 10만 6천대까지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일주일 뭐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당장 내일 아침이죠. 그래서 주봉은 좀 천천히 보고 이제 일봉 이하 차트부터 이게 순조로운 상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정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지 체크하는데 일봉 이하 차트가 중요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확인될 수 있고 지금 상태로 내일 아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지 구간 깨지고 조정 가능성 높아지는 형태로 컨펌이 나는 거기 때문에 당장 1번부터 문제다. 그래서 일봉 확인이 이제 현재 오늘 이제 가장 큰 과제가 되겠고 얼마까지 올려야 된다고? 106,143까지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이건 과거 라인 기반이고 이건 최신 라인 기반이잖아요. 네. 여기 복구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이 두 번째 라인 위로는 복구를 해줘야 하락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 두 번째 라인은 104,870이에요. 실시간 가격은 지금 104,300이죠. 한 500불, 0.5% 정도 더 올라줘야 되는 상황이죠. 내일 아침 전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멀진 않습니다만 0.5%니까. 어쨌든 현재는 밑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추세선도 여기 있고 이것도 이제 깨질 뻔한 상태였는데 이미 금이 갔죠. 꼬리가 나갔다 왔다가 이미 금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종가 마감은 이제 내일 아침 9시 하지만 조금 더 빠지면은 이게 깨지게 되겠고 어쨌든 깨질랑 말랑 하고 있고 금도 간 상태고 마지막 저항선까지도 이제 도달 뭐 살짝 넘어가서 또 빠지고 있고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마지막 저항 도달한 거잖아요. 마지막 저항 도달했기 때문에 역시 정고점까지 찍었기 때문에 또 지난주 내내 걱정해서 말씀드렸던 이 마지막 저항 때 기반에 이게 제일 중요한 저항이라고 했잖아요. 차트 이론적으로 기반에 조정 가능성 여전히 신경 이번 주 써야 되는데
그 디테일한 상황들 종가 올려야 되는 거 그런 것들에 따라서 바로 조정으로 이어지는 그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안심 이번 주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매일매일 안심할 수는 없고 계속 혹시 조정 나오는 건 아닌가 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주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그거 집중 좀 해주셔야 되고 대비도 해놔야 되겠죠. 여차 하면은 조정. 지금 어저께 요만큼 오늘 요만큼 빠진 것 때문에도 알트들 또 도미너스 오르면서 많이 밀렸잖아요. 도미너스 또 올라가지고 그죠? 알트들 또 많이 밀렸는데 여기서 조정 더 가면은 더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알트들 신경 더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어저께 제가 뭘 중점적으로 얘기했죠? 삼각수렴 상승 돌파가 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찐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찐 상승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단기적인 기술적인 상승에 끝나고 찐은 확실하지 않고 아닐 가능성도 있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됐죠. 이론적으로는 삼각수렴 상승 잘 나왔고요. 목표치도 달성했죠. 제가 어제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목표치 달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라 그랬어요? 이 꼭지점 이렇게 해서 그렸으면은 이거 이상 올라가면은 목표 달성이라 그랬죠. 이건 늦게 올라간 거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간 거고 첫 번째 올라갔을 때도 이미 이거 넘었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 달성하면 다시 내려와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실제 내려왔죠? 실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랬다가 요동 치면서 다시 여기까지 올랐다가 다시 여기까지 빠졌다가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삼각수렴의 상승돌파 목표치는 정확하게 초과 달성을 잘 했죠. 그래서 삼각수렴 상승돌파는 목표치까지 잘 나왔고요. 그 돌파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일단 끝났고 찐 상승은 안 나왔죠. 어저께 걱정했던 어저께 예상했던 거의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술적인 부분이 작동하면서 단기 상승은 예상한 대로 나왔고 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미국의 미장 모디스의 신용평가 하락 평가로 인해서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주말 전에 정마감이 있었고 원래부터 떨어질 것이다. 떨어졌죠. 네. 떨어졌다가 지금 오후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건데 오늘 점심 오후까지 계속 떨어졌죠. 네. 이것도 역시 예상대로 그에게 또 비트코인 영향을 미치면서 비트코인도 오늘 아침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예상대로 됐고 단기적으로는요. 이 상황에서 이제 도미너스도 한 번 더 오르면서 이제 알트들의 피해가 조금 생기는 상황까지 나온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주요 조정 자리에서 조정이 일단 엄청 크게 나온 게 아니고 확실하게 지금 다 박살난 상황까지는 아니고 미장도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우려했던 대로 하락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장 열리자마자 하락은 오후까지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뭐 굵직한 봉우리에 저점이 깨진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또 지금 또 어느 정도 정거장까지 어느 정도 반등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엄청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조정 찐 상승은 아니었고 뭐 걱정해야 될 거 그것도 다 나왔는데 이제 그게 크지는 않았고 회복세도 있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제 뭐 분명히 우려했던 것들이 어쨌든 소폭이라도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하게 복구된 것도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미장이나 비트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8시간 봉입니다. 자, 8시간 봉. 8시간 봉은 이미 종가 마감을 했죠. 아침 9시 이후에 오후 5시에 이제 마감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긴 음봉이 오후 5시 마감한 거고, 이 오후 5시 마감한 거에서 일단 안 좋은 모습이 자가차트 나왔죠. 이미 이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이 삼각형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그래서 최고점 저항 8시간 본 기준은 조금 더 높죠. 얼마였습니까? 예전에 또 다 말씀드렸던 요 얼마야? 107,120. 107,120. 네, 확대해서 보시면은 터치는 못했습니다만은 107,108. 아까 뭐 12달러 차이, 뭐 거의 그게 그거야. 근처까지 갔다가 8시간 본 마지막 저항선에서 쭉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순조로운 상승세 상승장, 이제 기술적인 돌파 상승세 외에 추가적인 이제 대세 상승세로 가기 위해서 지켜줘야 했던 라인들이 다 깨졌죠. 네, 여기도 깨졌고, 여기도 깨졌고,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고. 그 8시간 봉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아래부터 올라오는 큰 추세선 이미 깨졌죠? 네, 깨졌어요. 깨졌는데 다시 올라갈 것인가? 그럼 이제 이 라인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 이미 깨진 이 8시간 봉에서 다음 마감 1시에 마감할 텐데 그게 꼬리 달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여기 있지만 꼬리 달고 밑으로 빠져서 여기서 이렇게 마감한다면은 그 다음에 음봉 나오면서 하락이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시간 봉 다음 마감은 일단은 뭐 여기까지 복구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대각선 정도라도 다시 위로 올려놓고 순조롭게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은 아직은 아니다 정도 마감을 해주는 게 당장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12시니까 이제 당장 1시간 뒤에 마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부터 일단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각수렴은 이제 맛있게 잘 써먹었으니까 이제 지어도 됩니다. 네. 요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요 대각선 밑으로 다시 빠지는 그림이 안 좋다 그랬는데 대충 103,900 정도 돼요. 103,900. 그러니까 104,000 밑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겠죠. 1시간 안에. 자, 4시간 봉, 1시간 봉은 이제 좀 더 단기 차트인데 아주 지저분하게 움직였죠. 네. 그래서 이거 보세요. 4시간 봉 기준으로는 네. 양봉 나온 이후에 장악형 음봉, 또 더 큰 양봉, 또 그걸 또 장악한 음봉 나오면서 아주 그냥 4시간 봉 하나만 봤을 때는 이제 정신이 혼미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 부분만 보면 이론적으로 설명 안 되는 움직임이고 당연히 다른 시간대 차트 맥락하고 같이 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움직임이죠. 4시간 뭐 하나만 보게 되면은 이론대로 안 맞잖아. 이 장학형 원봉이 나오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올랐고 더 크게 올랐고 야 이걸 다 받아먹고 올랐으면은 찐인가 보다 했는데 또 장학형 원봉이 또 나왔고 그죠? 그래서 맥락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어설프게 장학형 음봉 나오면은 뭐 이렇게 되고 양봉 나오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배워가지고 해가지고는 맞지가 않아.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런 움직임 나왔는데 그나마 이런 움직임 나오면서 4시간 봉에서 또 알아둬야 될 데이터를 준 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움직임 이후에 이제 당연히 조정이 나왔는데 4시간 봉 직전 지지권이 어디였어요?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 번 지지받은 다음에 올라갔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해당 라인 똑같이 지켜졌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4시간 봉의 현재 의미 있는 지지구간은 여기가 되겠죠. 좀 봐둬야 될 거고. 얘도 삼각형은 지어도 되죠. 요 라인, 요 종가가 현재 지지구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종가는 얼마입니까? 102,791.
입니다. 여기 부스터 오는 라인이죠. 그 4시간 봉 윗라인은 이제 과거 라인 중에 여기 10만 7,031 맞고 밀린 그림이 있고요. 자, 이렇게 최근 주요 구간은 이렇게 4시간 봉은 이렇게 벌려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 구간이었었는데 여기 요동이 치면서 이제 바뀌었죠. 이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 4시간 봉에서 이 대각선이 있기 때문에 이 대각선 위로 올라오는 게 일단 중요하다. 예. 그리고 1시간 봉은 아까 삼각수렴 설명드렸고, 예. 1시간 봉도 이제 삼각수렴 지어도 되고요. 한 시간 봉, 4시간 봉, 뭐 다른 시간대도 마찬가지지만 중단기 차트에서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어쨌든 어, 순조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깨지고 또 나가리 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근원적인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 이제 다우 이론 관련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점은 차근차근 아직까지는 오르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나마 아직까지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물론 이게 추세선 지켜주면서 기울기가 더 좋아지면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진 않죠. 약간 지금 살짝 깨지고 뭐 이게 애매한데 어쨌든 대략적으로는 저점이 올라가는 상황이 유지만 돼도 일단은 이제 최소한 나쁘지 않은 건데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일단 그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라인을 또 어떤 판단의 근거 중에 하나로서 보기 위해서 선을 그려놓을 필요가 있겠죠.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 안 그려놔도 다 되는데 알아서 딱딱딱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도 다 뭐 기울기가 어떻고 뭐 지금 여기 뭐 뚫렸고 깨졌고 보는데 초심자분들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을 그려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보 때는 선을 안 그리면 안 보여. 그래서 그려놔야 됩니다. 현대 추세를 다시 한번 좀 더 큰 맥락으로 이제 계단식 수평 위주의 계단식 추세는 지금 깨지고 뭐 하고 해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형태 위주로 이렇게 지저분한 경우에는 이제 대각선 추세인 경우가 많다 그랬죠. 대각선 추세의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현재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딱 맞진 않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상승 채널이요. 그 대각선 추세죠. 계단식 추세는 어떻게 가는 거죠? 기본 아주 기본이잖아요. 구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조정이 오더라도 여기가 안 깨지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각선 추세는 어떻게 돼요? 이게 깨지죠. 여기 올라가더라도 여기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띠띠띠띠띠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죠. 여기 깨지니까 이렇게 간다. 그죠?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저는 대각선 추세라고 부르고, 이런 움직임이 당연히 계단식 추세, 그 기본형이죠. 기본형보다 어렵죠. 차트가 쉽게 움직이면 기본형으로 잘 맛있게 분석해서 돈 벌고 하시면 되고, 대응하고 하시면 되고, 차트가 어렵게 움직이면 이제 대각선 추세 분석법으로 넘어가서 또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배워놔야 되겠죠. 이게 좀 더 어려운 응용형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급 추세, 기본적인 추세 분석법 너무 쉬우니까 계단식 구조 배워놓고, 그 다음에 그거 어느 정도 마스터했으면은 이 대각선 추세는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하는가 또 배우시면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추세보다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이해,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상한 뭐 기법 이런 거 집중하지 마시고 원리, 이해 이런 쪽으로 좀 더 기본을 탄탄히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런 추세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가 이렇게 대각선을 잡힌 거기 때문에 뭐 수평 라인 어디가 깨지고 한 게 안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만 있으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종가 수평 라인 뭐 이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이제 기본이 계단식 추세일 때는 이거 안 깨지니까 종가가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추세는 이런 게 깨진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가가 이런 상황에서도 종가 지켜줄 수도 있고 안 지켜줄 수도 있고, 하여튼 안 지켜진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분석법을 볼 줄 알아야, 추세 볼 줄 알아야, 특히 다우이론 같은 거, 또 그 다우이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다우이론도 기초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잘 따라올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대학선적으로 아직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나쁜 상황은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윗동네 가격을 보여주면서 이제 수평적인 종가 라인들도 회복해주고 하게 되면은 더 좋겠죠. 이런 것들 두 가지 다 참고해서 지켜보면서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다. 자, 맥락 차트 이제 크게 보시면은 이 마지막 저항 때 여기 온 거죠. 여기 오고, 역시 마지막 저항 때 무조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역시 제 말은 틀린 적이 없어요. 역시 여기 오니까 일단 조정을 한번 받은 거고, 아직 심각한 조정은 아닌 거고, 뭐 요런 주요 라인 깨졌느냐, 작은 차트에서 깨졌지만 훨씬 중요한 큰 차트에서는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고, 깨진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요렇게 볼 수 있는 추세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완전히 안 좋게 볼 수는 없고, 또 계속 다시 올라온지 확인도 하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저항 뚫는지 체크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현명하게 이제 저한테 맞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분명히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이제 조정이죠, 조정. 뭐 하락장은 아니고요. 조정, 굵직한 조정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체크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 나온 건 아직은 아니고, 또 굵직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뭐 하락장이라든지 뭐 이제 시즌 종료라든지 뭐 쥐뿔도 모르는 애들이 맨날 떠드는 그런 건 또 아니고, 어쨌든 굵직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신고점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도, 조정이 나올 경우에도 그런 것까지도 염두해서도 전략을 짜고, 뭐 저가 매수라든지 뭐
아니면 숏으로 먹다가 롱으로 스위칭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지막 상승장이 남아 있다라는 가정하에 전략을 뭐좀 설정할 필요도 있겠죠.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도미넌스고, 도미넌스가 최근에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4일부터 해서 지금 벌써 20일 이제 되는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 도미넌스 다시. 좀 더 축소해서 보시면은 5월 초부터 보게 되면은 이런 움직임이죠. 5월 한 8일부터 해서 5월 한 14일까지 일주일 정도, 그죠? 일주일 정도 알트들이 시원하게 좋았습니다. 비트는 또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또 14일까지 또 횡보해주면서 알트들이 아주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 알트가 좋았고 지금 또 일주일이 지나고 있죠. 뭐 5일, 6일 지났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도미네스가 아직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반 정도 좀 올라오고 있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횡보세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가운데로 왔다 갔잖아. 위로도 갔다가 안 됐고 아래도 갔다 안 돼서 가운데로 돌아왔다 했잖아. 크게 보면 횡보죠. 그래서 비트는 어쨌든 이 이후에 횡보하면서 횡보 이어가면서 그대로고 그 상태 도미너스만 올랐기 때문에 알트들만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런 것도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도미스가 쭉쭉쭉쭉쭉쭉 많이 빠졌다 했을 때 반등할 가능성 높은 자리 또 이거 지금 뭐 일주일 넘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 여기서 쭉쭉쭉 빠졌지만 점점점 이런 반등들이 나오면서 기울기도 봐야 되고 기울기도 좀 약해지고 있고 그 여기 결정적으로 또 여기 주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가 밀리게 되면 알트 많이 빠지고 횡보하더라도 이제 알트들 우려해서 그런 얘기 또 들었는데 또 그거대로 진행이 됐죠. 단기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활용해가지고 대형 자리에서 수익을 내시면 되고 자 도미노스 크게 보시면은 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지지구간 여기잖아요. 그 역시 기가 막히게 반등이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 떨어진 폭에 이제 반 정도 반등이 나온 거고 이 깨진 단기 알트 장세를 만들었던 이 5월 초순경에 깨진 이 라인이 작년 12월부터 올라온 꽤 큰 라인이었죠. 이 깨지면서 쭉 더 빠져가지고 알트들이 시원하게 먹은 거고 그 다음 주요 라인이 여기니까 여기서 이제 저기 또 반등이 나온 건데 이 라인이 주요 라인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올라온 건 아니고 요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여 위로 들어오게 되면 거의 뭐 전고점 다시 회복돼요. 아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움직임 가능한 범위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벌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하시면서 도미넌스의 추이를 단기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들을 해가지고 그죠? 일단은 이렇게 이런 추세로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선 그려두면은 그죠?
그래서 계속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또 수렴세고 이 라인 깨면서 또 내려오면서 알트들에게 또 뭐 그런 좀 돈이 들어오는 상황 또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상황 만들 줄 것인지 기본적으로 체크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선 열심히 그려야 됩니다. 선을 왜 그리는지 알고 그려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그려야 돼요. 초보면은 선을 그려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중요한 뭐 사안 있으면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까먹죠. 그래서 메모를 해놓고 그죠? 까먹지 않게 뭐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포스트를 붙여놓고 그죠? 장 볼 거 힘들게 이제 귀찮아 죽겠는데 주말에 애새끼들 데리고 카트 끌고 갔는데 빼먹고 안 사오면 개빡치잖아. 그죠? 그런 일 막기 위해서 메모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장 보러 갈 때 살 거. 차한테 선 그리는 것도 똑같은 거야. 선 좀 그려 제발 좀. 아시겠죠? 그래서 초보들이 차트 선 안 그리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뭐 암기력이 뭐 짱이다. 뭐 천재다. 그러면은 내 방송을 안 보겠지. 네, 그런 사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보조선 그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장 차트. 아까 이제 얘기했었는데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 회복된 건 아니에요. 메인 위가 S&P, 그다음에 나스닥, 비트코인인데 그 최근 움직임만 보면은 뭐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완전 똑같진 않고요. 그래서 요 움직임, 요 이렇게 바가지 움직임, 얘네 둘은 당연히 거의 비슷하고 이제 비트코인인데 뭐 이걸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죠? 이거 이악 물고 다르다고 하면은 당연히 똑같진 않지. 근데 영향이 없다고 이악 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정도면 뭐 영향 받은 거지 뭘. 그래서 여전히 최근에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어지는 상황이니까 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똑같진 않고요. 어느 정도 미장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미장 차트 그리고 미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뉴스들 이슈들 적당히 계속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뭐야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이제 신용등급 강등 발표 이후에 어쨌든 이정도 빠졌고 오늘 오후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 빠진 거잖아요. 아직 완벽 복구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혹시 다시 이렇게 계단식으로 다시 내리지는 않는지 비트코인도 마침 또 여기 제일 중요한 저항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후 움직임 현재까지는 당연히 좋습니다만은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또 계단식으로 다시 여기에서 고점 낮춘 상태에서 계단식으로 쭉쭉쭉쭉 또 음명 나오면은 영향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장 차트를 좀 크게 보고 미장 차트의 구조도 한번 체크해 보면은 S&P 500 현재 일봉 정도를 크게 보면은 이제 어디까지 올라온 거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고점이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올라오고 있어요.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 조정이 아직도 없습니다.
정고점 근처까지 오고 있고, 아직 정고점까지는 못 왔지만 정고점 근처까지 오고 있고, 사실상 마지막 매물대죠. 마지막 매물대 부근까지 왔고. S&P 500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봉으로 크게 보게 되면은 비슷해요. 여기 정고점이고 정고점 근처까지 왔고, 이거 지저분하지만 마지막 매물대죠. 역시 그 부근까지 올라오는 상태. 조정 없이 쭉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되는 조정 가능성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뭐 짜잘한 조정 말고는 굵직한 조정이 없기 때문에 굵직한 조정 가능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게 만약에 언제 나오든지 나온다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영향을 얼마나 줄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려오는 과정에도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런 굵직한 반등도 있었고. 근데 이제 올라올 때는 지금 여기서 초반에 굉장히 요동 치면서 이제 이 관세 때문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관세 유예하면서 반등하고, 그 이후에 이제 4월 중순서부터는 이제 조정이 전혀 없어요. 여기 살짝 뭐 횡보가 있었고. 그래서 뭐 요런 매물대 정도까지 되돌림 가능성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이런 라인을 그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요 라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형성된 라인인데 쭉 현재까지 요거 타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여기 돌파한 이후 추세는 요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은 요 추세를 어느 정도 잘 표현하는, 잘 아우르는 라인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는 라인이 되겠죠. 기존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라인을 깨기 시작하면은 조금 미장 조정인가? 한번 신경 써볼 수 있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굵직한 차트, 일봉 차트니까 좀 큰 차트죠. 참고하시기 바란다. 어쨌든 저렇게 크게 봤을 때 미장 차트도 뭐 조정 가능성 계속 누적되고 있고 뭐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확인 매매가 중요하다고 했죠. 안 오면 안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 가지고 미리 사고 팔고 하지 말라 그랬어. 그거 예상 매매잖아. 확인 매매 하라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선을 그린 거고, 저 선이 안 깨지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저는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기준이 항상 있어야지 초보들 같은 경우 항상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이런 라인. 또 이제 최근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인 깨지기 전까지는 완전히 하락한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이런 기준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해야지 승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상한 속임수에 당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않고.
그런 건데 이제 멍청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건 모릅니다. 둘 다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들 예상 매매를 하니까 돈을 잃고 청산을 당하는 거야. 다른 이유는 없어. 참고하시기 바라고 열심히 설명드리고 다시 실시간 차트 돌아왔는데 현재 가격은 104,700 104,700입니다. 주봉 기준 라인보다 살짝 올라갔고 일봉 두 번째 기준 라인보다는 아직 안 왔고요. 근처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큰 요 대각선 추세를 봤을 때는 이제 가운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직 없는, 미장도 마찬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다. 자, 방송 잘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저기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미 했어 보비청 고맙습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공개 텔레그램 들어오시고 자, 부비배 비트겟 트레이딩 대회 12일 남은 상태고요. 자, 수익률이 좀 까인 분들이 조금 있죠? 차트가 요동치다 보니까 수익률 좀 까인 분들이 있고 1등 735 이분은 이제 매매 안 하신 것 같죠? 포지션 유지한 상태가 아니라 포지션 유지한 상태인가? 차트가 제자리 돌아와서 이렇게 된 건가? 고비 오리면 털었을 수도 있는데 익절한 다음에 지금 목포 상태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익금 랭킹은 역시 좀 달라졌네요. 예. 역시 좀 까인 분들이 있고 1등 2부는 근데 종합 1위네요. 이익금도 1위고 이익률도 1위고 상금을 더블로 받아가시겠는데 뭐 아직 12일 남았으니까. 자, 어쨌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소송을 당했다고 하네요. 투자들한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또 추매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좋은 소식인데 그거가 별개로 이렇게 마이클 셀러 상대로 집단 소송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살짝 안 좋은 뉴스인데 별일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스트래티지가 회사 수익 전망에 대해서 거짓되고 오해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트코인 중심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이제 과대 광고식으로 설명을 과대 포장해서 예상 수익 같은 거를 과대 포장해서 약간 사기 느낌, 음?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고소했다. 난 얘긴데 마음이 약간 급하신 분들 같아요. 비트코인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좀 더 기다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자, 이런 얘기도 있죠. 비트코인 한 개에서 10개 사이 갖고 있는 홀더들이 유일하게 순매도를 했다. 개미들은 아닙니다. 한 개 1억인데, 한 개 1억 4천인데, 10개면은 14억이고, 그 사이, 그러니까 10억 내외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 개미라고 부를 순 없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고. 그 밑에 이제 비트코인 한 개 미만의 개미들도 지금은 사고 있고, 또 비트코인 100개, 10개 이상, 100개 이상, 1000개 이상 이런 고래들도 다 매집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유일하게 한 개에서 10개 사이 애들이 좀 팔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올 들어서 비트코인 채굴 수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상승한 가운데 채굴 수익성이 개선됐다. 이 해시레이트가 바로 여러 번 얘기했던 해시 리본 지표의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올라야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야 매수 시그널이 뜨기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 골든 크로스가 안 났죠. 근데 약간 좁아지고 있어요. 골든 크로스가 나야지 매수 시그널 뜬다 그랬는데 좁아지고 있는데 더 좁아져야 됩니다. 더 좁아져서 크로스가 돼야 돼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이제 유명한 친구죠. 이제 아서 헤이즈라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 검색해 보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인데 아서 헤이즈 인터뷰 요약본이 정보방에 떴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보 빠르신 분 들어오셨겠지만은 뭐 비트코인이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쯤 갈 것 같고 그때 알트 불장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해서 물론 뭐 이 사람 말지 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참고만 하시고 15만 불, 20만 불 정도 비트코인 찍을 때 알트 불장이 올 것 같다. 그 시기는 여름에서 가을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말로 하자면은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비트코인이 15에서 20만 불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알트 불장이 시작될 것 같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어제도 강의하고 저번 방송에서 강의하고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측은 특별한 게 없죠. 제가 어제 그저께 강의한 대로 아주 무난한 예측이죠. 가을을 최고점으로 본다. 가을 최고점부터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고 그 직전에 이제 알트불장 오고 다 얘기했잖아. 그죠? 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무난한 그냥 과거 패턴에 아주 완벽하게 부합하는 그냥 좀 이제 과거 분석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냥 다 똑같이 알고 있는 그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특별한 얘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좀 더 디테일한 다른 얘기들도 했는데 이거는 조금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비트코인이 어쨌든 알트 불장이 이제 15만 불, 20만 불 때 올 건데 여기서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그래서 25만 불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가을에 알트 불장 시작된다고 했고 또 알트들 중에 그러면 어떤 알트가 좋을 거냐? 그건 난 얘기 안 했는데 어떤 알트들이 안 좋을 거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오래된 알트, 한물 간 알트들은 안 좋을 거다. 또 워딩 그대로 얘기하자면 구시대 화석 같은 코인들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코인들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네요. 야, 이거 맞을지 틀릴지 이거 궁금한데 이번 불장에서는 솔라나보다 이더리움이 더 셀 것이다. 과연 그럴까? 솔라나보다 이더리움이 더 셀 것이다 이번에는 라고 예상을 했고 금값도 많이 오를 것이다. 금값이 $10,000, $20,000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고 했네요. 아주 좀 다양한 예측을 했는데 뭐 얼마나 맞을지 좀 보겠습니다. 아서 헤이즈가 한 인터뷰 내용이에요. 자, 이번 주 주요 경제일정 체크는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일정 체크는 오늘 이제 5월 20일 화요일 됐죠? 없어요. 텅텅 비었죠?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지지난주에서 지난주까지 이제 실적 발표 많이 있었고 뭐 CPI도 있었고 뭐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없어요. 이번 주 텅텅. 다음 주에도 텅텅이네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나 있네.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나 있네. AI 관련된 뭐 뉴스가 있을 거고 없네요. 텅텅 비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은 언제 하는 거야? 할 수도 있다고 그래놓고 군불만 떼놓고 안 하네. 자, 오늘 알트 차트 이건 솔레이어 차트고요. 계속 빠지고 있죠. 솔레이어 지금 뭐 엄청 많이 빠진 거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더 빠졌죠. 1,3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1,300원까지 깨지면 위험하다 그랬죠. 1,300원에서 1,400원 사이가 이제 또 매물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버텨야 된다 그랬는데 1,300, 1,400원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지금 이 밑으로 이 안으로 정확히 들어와서 이제 완전 바닥까지 찍고 여기 1,300원 초반이죠. 살짝 반등해서 지금 깔짝깔짝 거리고 있는데 계속 내려오고 솔레이어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죠. 어디까지 빠지려고 그러는지 1,300원대 못 지키면은 이제 1,100원대까지도 열리는데 이거 다 어제 한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솔레이어 차트였고 다른 종목들도 다 빠졌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늘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지금 반등 좀 하니까 올라온 거, 이 정도 조금 따라 올라오고 있는 거고, 복구가 안 됐어. 그죠? 오늘 오후까지 빠지고, 저녁에 조금. 다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훅 빠졌죠? 훅 빠지고, 반밖에 복구가 안 됐고, 아직. 도지도 훅 빠지고, 3분의 1밖에 복구가 안 되고. 넥스페이스 최근에 상장해가지고, 이거 뭐 메이플, 뭐 그 게임 관련 그 코인이라고 하는데, 설거지 해쳐먹었고요. 좋댔네. 반토막 났네. 신생코인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랬지. 신생코인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버추얼 프로토콜도 오늘 빠지고 반밖에 회복 못했고 대부분 비슷해요. 솔라나도 회복 더 못했네. 수위도 마찬가지, 페페도 마찬가지, 온도도 마찬가지. 솔레이어 받고 트럼프 코인도 마찬가지. 단기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얘는 왜 이래? 얘 뭐 악재 나왔나? 산자 폐지 아 여기 유의 종목 떴네. 램이랑 같이 산자 폐지 이거 될 수 있겠네. 스톰엑스랑 램 청천벽력인데요. 박살났네요. 사이좋게 유의 종목 지정되면서 오늘 20% 넘게 둘 다 박살났습니다. 하여튼 옛날 코인들은 다 조심해야 돼. 옛날 코인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조심해야 되고. 시바이누도 밀렸고 뭐 대부분 다 밀렸어요. 이드름 네임 서비스, 뭐 세이프, 무브먼트, 봉크, 에이셔, 에이브, 세이 뭐안 밀린 게 없죠. 다 파란색이고 근데 이제 파란색이 또 엄청 크진 않고요. 단기적으로 다 밀렸어, 다 밀렸어. 이오스도 밀리고, 트론도 밀리고, 헤드라도 밀리고, 예, 다 팔았습니다.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파란 나라를 보았니?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근데 이거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알트들은 항상 비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비트가 안 좋을 때 더 안 좋고, 응?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엄청 크게 걱정할 사항까지는 아니고 그냥 알트의 특성이죠. 자, 알트의 차트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차트도 지금 1시 종가 마감 10분 전입니다. 비트코인 아직까지 비슷한 가격대에서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질문 주시고요. 아서가 말한 오래된 코인이 스톰이랑 램인가? 도민님 메뉴 고르시죠. 오늘은 빵 사놓은 게 있어요. 빵 사놓은 거 있는데 빵 사놓은 거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잠봉베르, 잠봉베르. 이것도 친구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밀가루 끊어야 되는데 오늘까지만 먹을게. 제주도에서 온 잠봉베르야. 응? 그래서 무슨 배송을 제주도에서까지 시키냐? 그냥 서울 어디서 시켜서 처먹으면 되지. 그랬더니 아 이거는 무조건 맛있어가지고 이건 먹어야 된대. 그래서 아유 하도 지랄지랄 해가지고 알았다고 이제 시켜보려고 했더니 배송비가 7,000원이야. 어? 이걸 나 혼자 먹는데 뭐 빵을 이만큼 시킬 수도 있고 두 개 시켜서 두 개 시키면 10,000원이에요. 근데 빵 10,000원어치 시키고 배송비가 7,000원이야. 제주도에서 와가지고 아이씨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꼭 먹어야 되냐 그랬더니 무조건 맛있으니까 먹으라고. 맛없으면 죽인다고 시켰는데 아까 낮에 잠깐 먹어봤는데 맛있어. 친구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7,000원 배송비 투자할 만해. 맛있어. 그래서 그거 먹을 거예요. 자, 김성경님, 후원 감사합니다. 빵에 커피까지 한잔하세요. 하고, 자상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 떡볶이 맛있었나요? 친구 추천 떡볶이. 개 맛있었어요. 그 친구가 추천해준 거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그래서 짜증 나고 귀찮고 하더라도 이제 걔가 맛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시키는 거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너나 처먹어 그럴 텐데 대부분 맛있어. 타율이 거의 90%야. 그래서 얘가 맛있다고 하면은 시킵니다. 거의 성공해요. 자, 고잉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보미님, 이렇게 지저분한 장에서는 단타 칠 때 짧게 잡고 쳐야 한다거나 리스크 관리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화기 매매로 진입하려고 해도 4시간 뭐 1시간 뭐 지저분한데 그럼 8시간 뭐 이상 차트를 보면서 사팔해야 되는 거 궁금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질문 내용을 보면. 차트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지금 다양한 시간대 이미 보고 계시잖아. 보고 계시다면은 지저분한 구간이 있어요. 이 지저분한 구간이 있어. 그러면은 선택할 수가 여기 지저분. 그럼 이걸 피해야죠. 지저분한 구간에서 제대로 이게 들어가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할 거야? 피해야죠. 그래서 아래로 피하면 또 위로 피하면 됩니다. 위로 피하면 뭐죠? 더 큰 차트고요. 아래는 뭐 더 작은 차트죠. 그냥 더 짧게 단타 위주로 더 작은 차트 기반으로 해서 치든가 아니면 더 큰 차트의 신뢰도 위주로 해서 좀 더 큰 매매 위주로 하든가 이렇게 피해가면 돼요. 양쪽 어디로 가든지 본인 성향과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지저분한 구간을 피해서 매매하라는 거죠. 그 원리만 지키면 되고 어느 정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 잠봉베르 그 빵도 좀 맛있는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그 잠봉 그 햄도 그 돼지 흑돼지 제주도 흑돼지로 해가지고 어 제주도 흑돼지로 만들었나 봐요 그 햄을. 맛있더라고. 자, 골드스푼님, 부비님 코인 하나가 물타기를 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마이너스 5%까지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10% 되고 또 마이너스 8%까지 올라왔다 치면은 또 마이너스 20% 어떻게 되나요? 뭘 어떻게 해? 좀 더 기다려야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리듬이 성가시다. 아, 회복한 것 같으면 또 빠지고, 회복한 것 같으면 또 빠지고.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보고 그냥 비트코인 눈치 보면서 이렇게 좀 올라올 것 같아 기다리든가 아니면 털든가 그다음에 재진입을 노리든가 아니면은 작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성가시면은 작은 매매로 또 거기서 이제 사팔사팔 해서 비중 줄였다가 또 비중 또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단기 대응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님은 지저분한 1시간봉 보고 들어갔다가 멘탈이 나가서 물어봤다. 그럼 더 짧은 차트 15분봉 보고 들어가든가 훨씬 짧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4시간 8시간 봉 보고 좀 더 널찍하게 하든가 하시면 됩니다. 시범 봉이죠 이게. 자, 1시 종가 마감 이제 2분 전이고요.
8시간 봉 대각선 위로 올라온 건 좋은데 이 박스 위까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박스 상단 라인 리테스트 식으로 마감하면 이것도 조금 아쉽죠. 지금 딱 걸려있죠? 아슬아슬 완전 걸려있고 마감 돼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자, 40초 전. 이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나가주는 게 중요한데 다시 들어왔고 들어온 게 지금 최신 추세고 올라오더라도 여기 쳐맞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림 나올 가능성이 높이는 움직임 되려면은 요 밑에서 마감하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죠. 그래서 그 라인보다 위에서 마감하는 게 중요한데 20초 전 요 라인이 얼마입니까? 104,809달러. 지금은 104,786. 이대로 마감하면 아쉬운 마감이 되겠습니다. 박스 안으로 들어왔고 다시 나가려다가 실패하는 움직임. 네, 그렇게 마감을 했네요. 아쉬운 마감이 됐고 일단은 자, 골드투프님 본전 때문에 매도를 못하겠네 콜린이라 하셨는데 밑에 우리 김성경님이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셨어. 매도를 할 줄 알아야 돈을 벌죠. 전부 매도하라는 게 아니고 일부씩 해보세요. 맞아요. 초보들은 큰 돈 한 번에 움직이는 걸 겁내서 못해.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조금씩 하라는 거 해보라는 거야. 그럼 그게 움직일 수 있게 돼. 딱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성경님이. 분할로 그렇게라도 사파를 해봐야 자신감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큰 돈도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 그렇게 다 순서가 있는 거야. 어? 초보 주주에 한 봉에 하려고 당연히 안 되지. 차근차근 차근차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자기를 알고 하는 행동들이죠. 나는 아직 이게 결단이 안 나오네. 그래서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못 움직여. 못 움직인다는 알았어. 그러면 나 움직여야 될 건 아니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죠? 스스로 막 뺨따구로 때리고 막 무슨 뭐 면상 때리고 허벅지를 송곳으로 막 찌르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움직이던지 정신력으로 움직이던지 아니면 환경을 바꾸던지 그죠? 크게는 못 움직이니까 작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움직이기 쉬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린 거고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죠. 허벅지에 송곳을 찔러가지고 어떻게든 정신력으로 그거는 뭐 고행이잖아 고행. 그걸 어떻게 해 일반 사람이. 환경을 바꾸는 게 낫지 방식을 바꾸는 게 낫지. 자, 또 오르조아님이 조만간 무조건 정고 뚫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김태현님 솔라나를 물어보셨는데 솔라나 자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무슨 자리? 솔라나 뭐라 그랬어? 1시간 봉으로 상승 추세 같긴 한데 여쭤봅니다. 1시간 봉으로 하락 추세죠 지금. 이렇게 생긴 추세잖아요. 그리고 수평 이제 저항 때도 요 정도 가격대잖아요.
23만 5천 원 내외. 그래서 뭐 대학선도 못 들었고, 수평선도 못 들었고, 이런 건 이제 확인 매매 관점에서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하락 추세에서 조금 반등 나온 것 뿐이에요. 이건 초단기 추세에서 살짝 상승 추세인 거지. 그럼 15운봉 뭐 그 정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아직까지 별로 희마리가 있진 않죠. 비트 밀리면 바로 밀릴 수 있는. 그리고 솔라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종목 다 그렇다고 했잖아요. 수위. 이더리움. 솔라나보다 좀 더 낫네. 몇 종목이. 자, 골드스프님 마이너스 5%에서 좀 팔고 마이너스 10%에 되면은 판 거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요. 네. 초심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매매가 들어간 상태에서 자꾸 그거를 인식하고 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움직이기 어려워하시는데 그 고정하려면 깨야 돼. 그냥 모든 매매를 그냥 신규 매매라고 생각해. 신규 매매 원칙은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게 전량 매수 전량 매도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든 포지션 있는 상태에서 또 매수 매도하는 거든 아니면 생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매수 매도하는 건 상관없어.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싸사 비팔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마이너스 5%인 상태에서 좀 팔고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지면은 다시 좀 더 사고 이거 반복하면은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면서 손실 줄어들죠. 근데 이제 초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마이너스 5%에서 조금 팔고 마이너스 10%에서 나 하면 되는데 물론 그것도 잘했을 때 얘기지만 이런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5%에서 팔고 더 떨어진 다음에 이거를 못 해요. 마이너스 5에서 어떻게 팔아요? 지금 손실 났는데 복구된 다음에 팔든지 해야지.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죠? 이득을 보고 있든 손실을 보고 있든 아니면 본전이든 포지션이 있든 없든 간에 싸사 비팔하면 무조건 되는 거라고.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속 누적 수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누적 수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면 돼요. 계속 이어서 수익을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여기서 팔았으면은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하고 싸게 사면 된 거죠. 이득 본 거죠. 이득 본 걸로 끝나는 거야? 이것도 팔아야 될 거야. 팔아 이득이잖아. 그럼 또 이거보다 비싸게 팔려고 하고 또 이거보다 싸게 살려고 하고 그죠? 또 이거보다 비싸게 팔려고 하고 했는데 실패해서 싸게 팔았어. 이만큼 손실 난 거지. 그러면 거기서 또 저기 멈추지 말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이거보다는 또 싸게 살려고 하고 그죠? 이거보다 또 다시 비싸게 팔려고 하고 조금 복구되고 또 이거보다 또 싸게 살려고 하고 또 비싸게 팔려고 하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 계속 하면서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합쳐가지고 결국은 플러스가 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어떻게 좀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초보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한 방에 하려고 하면은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팔는 걸로 끝내서 거의 한두 번의 매매로 이제 끝내야 되는데
실수도 하고 다시 고치기도 하고 또 발전도 하고 다시 해서 조금 복구하기도 하고 조금 더 해서 조금 만회하기도 하고 조금 더 잃었지만 다시 또 노력해서 뭐 해서 정보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실력도 늘어가지고 이제 아까 저번보다 조금 더 나아지게,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져가지고 수익률이 조금 더 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씨부러 쌓여야지 돈이 벌릴 거 아니야. 근데 공부 좆도 안 한 초보가 한 방에 어떻게 돈을 버냐고 한 방에. 어 생각을 해봐. 되겠어? 여러분들 욕심이죠. 차근차근 실력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계속 이렇게 해야지 그게 플러스가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아무 노력도 안 한 초보가 한 방에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확률적으로 수학적인 확률을 믿으신다면은 한 방에 하려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사팔사팔 연습하고 해가지고 경험 쌓으면서 실력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훨씬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초보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게 이제 고집도 있지만 또 이제 어, 포지션을 잡고 사팔사팔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무섭잖아. 괜히 건드렸다가 더 안 될 것 같고 손해 날 것 같고. 근데 그런 공포도 알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 무섭기도 하고 뭐 게으르기도 하고 다 섞인 건데 그거 핑계 대면서 어쨌든 안 움직이면은 발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거 다 이해는 당연히 됩니다. 저도 초보 실어 있었으니까 다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해된다고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니죠. 그건 충분히 다 제가 얼마든지 이해해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노력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쩔 수 없는 뭐 제가 다 희망찬 얘기만 해드리고 싶지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하고 이 잔머리 방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시들을 깨작깨작 움직이는 것 자체도 힘들면은 소액 매매로 이제 본시도 한 1억, 2억, 5천만 원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존버하고 하면서 10만 원, 20만 원 소액으로 사팔사팔 연습한 다음에 충분히 그걸로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큰 돈을 움직여 볼 수 있는 거고 하여튼 뭐 다양한 잔머리를 굴릴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그런 긍정적인 잔머리들을 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는 거는 이제 너무 직무유기죠. 아쉽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래퍼. 뭔 래퍼야? 자, 비트코인 종가 마감 아쉽게 한 이후에 미세한 아주 작은 음봉 하나 나와 있고 미장도 음봉인가요? 미장도 조그맣게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도란부 관련 뉴스가 큰 게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짜잘하게 나오고 있죠. 좀 큰 뉴스, 좋은 쪽으로 큰 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차트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복구되는 이유가 뭐예요? 무디스 그거는 엊그제 좀 안 좋았지만 그 전부터 영국하고 중국하고 협상해서 관세 많이 줄이고
그런 것들은 그래도 트럼프가 좀 정신 차리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어쨌든 회복세가 좀 나왔던 거잖아요. 그 이후 굵직한 추가적인 뭔가 후속 뉴스, 금리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전쟁 종전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다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뭔가 그 결정적인 굵직한 뉴스가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드 차트고요. 최근 좀 조정을 좀 받았죠. 아직 반등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딱 기본 다음 매물대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그 다음 매물대는 여기죠. 여기 살짝 반등했고 이제 여기가 저항이죠. 여기서 또 막히고 좀 소강 상태. 이건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다우지수도 뭐 크게는 비슷해요. 미장 다른 거. 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아, RWA 섹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렇고 정보방에 정보들 중에 좀 또 알려드릴 만한 거 몇 개 또 간단하게 언급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봄 5월의 마지막 달이잖아요. 예. 그 봄 추세에 대해서 퀀트데이터 기반해 가지고 평가를 내린 게 있는데 나름 조용했다. 뭐 열심히 올라오긴 했지만 뭐 5월 달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정고점 돌파가 아직 된 것도 아니고 퀀트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그건 차트고 퀀트 데이터만 봤을 때는 뭔가 좀 ETF도 조금 양이 부족했고 뭐 고래 매집들도 꾸준히 있긴 하지만 그 양이 많진 않았고 그래서 좀 조용한 봄장이었다. 여름에는 좀 장세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이 있네요. 그리고 펀딩비 기반해서 얘기들 나온 것도 있는데 이 펀딩비 기반 분석도 보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만 해야 돼요. 어쨌든 펀딩비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펀딩비 음수를 보이는 알트코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비관론이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최근 스마트머니 축적 토큰 순위, 최근 24시간 1위 에이브, 2위 버추얼 프로토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김태현님이 솔라나 저항이랑 위치 좀 물어보셨는데, 아까 살짝 말씀드린 23만 5천 원 내외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한 시간 본 기준이었고 4시간 본 기준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23만 5천 원 부근 외에 조금 더 위에 종가 기준 23만 6천 원대, 6천 원 7천 원 사이 라인이 조금 더 중요한 라인으로 보이네요. 4시간 봉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자, 띠띠빵빵님, 9년 경력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 등 여름 휴가 시즌은 어땠는지. 제가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이나 조정 같은데 여러분 기점으로 올라간다 하니, 그거는 해마다 달라요. 그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4년 주기 상승장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이미 다 과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뭔가 유의미하게 이거 가지고 몇 월은 확실하게 상승이고 몇 월은 확실하게 하락이고 이야기하기가 애매해요. 완벽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몇 연속 또 1월달 같은 경우 쭉 하긴 했다도 아니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하고 뭐 어? 뭔가 압도적이고 뭔가 확실하게 연속적인 그런 느낌이 없잖아. 그죠? 이거 가지고 뭘 의미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굳이 조금 의미를 부여해 보자고 한다면 이제 여름에 국한돼서만 일단 보자면은 참고만 하세요. 678 아닙니까? 그래서 4년 주기 불장이기 때문에 그 주기를 확인하는 게 지금에 맞는 주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25년이잖아요. 4년 전이 언제죠? 21년 여름. 또 4년 전 2017년이죠. 그 다음에 언제? 2013년. 자, 이렇게 봤을 때 아직 지금은 모르고요. 과거 세 번의 불장을 봤을 때는 6월달 별로 안 좋았고 이제 17년은 좋았고 7월, 8월은 공통적으로 좋았네요. 특히 8월달에 많이 올라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희망으로 굴려보자면은 뭐 그래 볼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제 4년 주기 비트코인 사이클 상승장 3년, 하락장 1년 뭐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어쨌든 장 막판에 항상 이제 매도하고 나왔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하락장이 70% 80% 오는데 그러면 나와야지.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장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은 매도하고 나올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가을까진 봐야 된다는 생각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자, 미장 깨작깨작이지만 희마리가 있진 않지만 그래 깨작깨작 다시 양봉이고요. 저는 이미 좀 수익이 좀 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제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수익에는 이제 못 미쳐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고 최소 15만 불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성경님은 개인적으로는 12만 불 이상은 갈 것 같긴 한데 15만 불은 꿈의 숫자다라고 하셨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20만 불, 30만 불 얘기도 있다 그랬죠. 당연히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거긴 하지만 뭔가 막 다 잘 맞아 떨어지면은 뭐 20만 불, 30만 불. 당연히 이번 장 얘기입니다. 올해 안에 얘기. 20만 불, 30만 불 얘기하는 애들도 있기는 해요. 보부상스티어님은 1x 10만 불대로 마감하면은 비트코인 망하는 거라 봅니다. 20만 불대 가야지 다음이 있다고 봅니다라고 하셨는데, 아유 그러면 참 좋겠죠. 저는 15만 불 넘어 15만 불만 넘어도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앞자리 2면은 이제 너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지금 평단이 7만 불 가깝죠. 그래서 15만 불만 가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더블 먹는 건데, 마이클이 매도하면 재앙이죠. 예, 매도하지 않길 바라야죠.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가 이번 하락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걱정이에요.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제 금액 사이즈가 너무 커졌거든요. 금액 사이즈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번에 하락장이 예전 패턴대로 오게 되면은 막 4만 불, 3만 불까지 갈 수도 있는 건데, 많이 빠지면요. 그렇게 되면은 7만 불 스트래티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살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8만 불 이렇게 평단가는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장 끝나고 하락장이 와가지고 8만 불, 9만 불 평단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5만 불, 4만 불까지 빠진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개인 돈도 아니고 회사 돈인데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그때도 이제 주주들을 설득하면서 저감에서 해가지고 또 9만 불, 10만 불까지 올라갔던 평단가 또 막 7만 불, 6만 불대 또 내리고 물량은 더 늘리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애인 것 같긴 한데,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근데 사이즈가 너무 커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 감당 가능한 사이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점점 70만 개 돼가는데. 대충 계산해 보세요. 한 개 지금 1억 4천이잖아요. 100개면 이제 140억이고. 만 개면 얼마입니까? 네. 근데 그냥 만 개도 아니고 70만 개. 아씨, 계산기 좀 돌려봐.
35만 개 팔면 재앙이겠네. 재앙이죠. 그런 식의 물량이 나온 적은 없어요. 뭐 예전에부터 계속 공포스럽게 막 했던 마운트 곡스 뭐 이런 것도 어 10만 재앙이라고 했던 거 10만 개 막 15만 개 이 정도였지. 응? 35만 개가 한 번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이제 하락장 왔을 때 얘기고, 아 일단은 이 상승장이 어떻게 행보가 흘러갈 건지가 일단은 관심사고, 정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될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아직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얼마까지 가든 간에 알트 불장이 올 것인가, 그리고 온다 하더라도 모든 알트들이 다 지금 막 80%, 7%, 60% 물린 종목들 많은데 이게 다 수익권까지 복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버림받는 종목들도 나올 것인가, 굵직한 관심사들이 많이 남아있다. 순환 펌핑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코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이렇게 다 골고루 다 올려줄 수 있을 것이냐, 종목이 한두 개도 안, 점점 종목이 많아지고 있는데. 자, 시가총액 그래프 얘기 나온 김에 전체 시가총액 그래프 한번 좀 볼게요. 마켓 캡 토탈. 자, 이게 토탈, 크립토 토탈 마켓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암호화폐 싹 다 비트코인까지 싹 다 합쳐서 시가총액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죠.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달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 비트 알트 포함. 여기 저기 이제 여기 주황색으로 나온 게 비트코인. 이거 봐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봤을 때 주황색이 더 위에 있죠.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알트가 부진하니까 비트보다, 그죠? 어쨌든 그건 뭐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그렇고, 어쨌든 전체 시가총액 상황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크게 보면 어쨌든 올라가고 있죠. 이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시가총액 점점 올라가는데 모든 종목들이 다 올릴 수 있을 거냐, 점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로 해지는데,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는데, 이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전체 시가총액이 점점 높아질수록, 아
올리는데 드는 돈도 전체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간다 한다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못 가는 종목들도 많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돈이 모질라면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가는 놈만 가고.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비트코인 일단 대장이니까 무조건 가고요.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어떤 놈이 가고 어떤 놈이 안 가냐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알트 위주로 하시는 초보분들은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 종목이 내 종목이면은 이제 좆되는 거니까. 근데 여태까지 움직임만 봐도 당연히 이제 크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누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 오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키 맞추기 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같이 오를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실적의 차이가 좀 많이 두드러질 수 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잘 고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꽤나 크게 벌어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대박을 노릴 거냐 쪽박을 피할 거냐 중에서 선택해야 되고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을 피하는 쪽으로 하려면 대박을 포기한 대신 이제 안정성 위주로 하게 되면 이제 뭐야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은 쪽박은 안 나겠지만 대박도 안 나는 그게 안정성을 갈 거냐 뭐 이런 식의 또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잖아요. 네. A에 배팅할래, B에 배팅할래. A에 배팅하면은 1원을 받거나 10원을 받아요. B에 배팅하면 무조건 5원을 받아요. 어디 할래? 이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고수들은 어떻게 한다? 여기 이제 선택합니다. 근데 초보들은 어떻게 한다? 이거 보고 여기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되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계를 거쳐가는 게 중요해요. 네. 이렇게 이제 처음에 10점을 노리면은 1점 나오니까 일단은 5점 안정적으로 먹으면서 시드도 불리고 경험도 쌓고 실력도 쌓고 한 다음에 실력이 쌓인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이걸 노력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10점을 노리니까 이제 1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 안정적으로 5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안정적인 것들, 리스크 관리, 분산 투자, 분할 매수, 확인 매매, 그죠? 네. 칼 손절, 또 몰빵하지 말고 50% 현금 보유, 뭐 고래 버리지 치지 말고 절해 버리지, 다 이런 거잖아, 그죠? 그 알트에 몰빵하지 말고 좀 비트 안정적인 위주로 좀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B에 포함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잖아요. 예.
제가 번 돈의 대부분은 다 B 방식으로 번 거죠. 네. A 방식으로 했으면은 제가 지금 100억, 200억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빵원이고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A 방식으로 하지 않고 B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몇십억밖에 못 번 거고, 그리고 또 그래도 몇십억이라도 번 거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현재 시간 1시 44분, 좀 이제 늦은 시간이죠. 이제 슬슬 끝내야 되고, 방송 2시간 됐어요.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이재명 유행어 아닙니까? 트위터론 이재명 유행어. 요즘 유행어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토론 준석이가 잘했던데, 여론조사가 나와봐야죠. 여론조사가 나와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 토론은 잘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론조사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준석이 막 지금 6% 7%인데 막 14% 15%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계속 10% 미치다. 그러면은 토론 안만 잘해봐야 그냥 이재명이야. 자, 어쨌든 오늘 방송 이제 여기 정도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다음 방송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인데 차트가 좀 굵직하게 움직이면은 내일 방송 특집 방송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든지 말든지 할 거고요. 별일 없을 경우에는 수요일 날 정규 방송 11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방송도 와주셔서 많이 나오셨지만 항상 그래도 와주시는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 이것도 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또 다시 보실 분들은 제 방송 차트 분석 부분 특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텔레그램 방에도 들어오시고, 유튜브 가시면은 이제 무료 교육 영상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짧은 것들도 많으니까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빠르면 내일 아니면 수요일 날 올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